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이 되면 2019년이 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겠지만 올해의 사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입니다. 자, 이것은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고가의 1주택자나 아니면은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체크를 하셔야 되죠. 일단 자세한 표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주택, 고가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세율이 기존 있는 퍼센테이지에서 0.5에서 2.7%씩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또 기존 구간에서 0.6에서 3.2%가 추가 상향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부담 상한이 기존에는 작년에 냈던 거에서 150% 이상은 안 냈거든요. 딱 150%까지만 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바뀌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로, 원래는 이것도 300% 하려고 했다가 합의한 거죠. 200%로.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이 발의한 대로 300%로.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하면 세부담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세금입니다. 아까는 종부세 세율이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입니다. 5% 인상이 됩니다. 그럼 이 공정시장 가액이 뭐냐? 이거는 2009년에 공시가격 대신에 이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해서 도입한 과세 표준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이 종부세 내시는 분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또 인상되죠. 일단 중요한 내년 2019년에는 5%가 인상돼서 85%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해서 매년 5%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하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하고 소소하게 이 월세 몇 푼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속셈이 뭐냐면 2천만 원 이하도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뜻입니다. 어차피 미래는 모두 전산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분들은 사실 최대한 빨리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서 월세 받으시는 게 더 나아요.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공제해주는 금액이랑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인 분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세금을 생각보다 꽤 내야 된다. 조금 꼼시럽죠? 그리하여 결국 등록한 사업자는 기본 공제 400만 원에 필요 경비 인정 비율 60%, 이것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등록을 안 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기본 공제를 4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해주고, 그리고 필요 경비 인정 비율도 60%에서 50%로 적게 해준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임대사업자 내라, 뭐 요런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소형 주택 범위가
더 축소됩니다. 기존에 이제 전세 간주금이라고 해갖고 임대 보증금 과세 때 배제되던 이 소형 주택의 기준 범위가 더 작아지고 금액도 적어집니다. 일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고 3억 원 이하면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은 2억 원 이하로 축소가 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비소형 주택 보증금은 다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가지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 범위가 굉장히 작아진 거죠? 자, 다음은 2019년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바로 뭐냐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반을 감면해줍니다. 그런 혜택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들어가시거나 신혼부부시면은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걸 검토해봐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신혼부부일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 신규 분양에만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모두 취득세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양물 받으시고 지금 중도금을 내시고 있는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2019년 이 안에만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5년이 안 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재혼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혼자 벌 경우에는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둘이 같이 벌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여야지 이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또 주택 기준도 있네요. 수도권이면 4억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기타 지역은 3억 이하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있는 24평 밑에 있는 실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나 일반 주택 다 포함이 되겠죠? 일단 19년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시거나 이미 분양을 받아놓은 게 있으신 분들이 이 조건 안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꼭 자녀분들 결혼할 분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으면 이런 혜택들은 꼭 챙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6번째. 앞선 혜택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 DSR 이 기준이 모든 금융권 관리 지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이 지표가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은행권에서.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호 금융업, 그리고 4월에는 보험업, 5월에는 저축은행이랑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2금융권, 3금융권도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내 부채를 관리를 해서 빚을 줄이고 주택의 최대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 이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반절로 30일로 축소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6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길어서 실거래가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 해서 얘기 나온 게 이제 30일입니다. 요거는 또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15일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30일이든 15일이든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추가로 이 허위신고가 올해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뭐 아리팍 1억, 평당 1억 얘기 뭐 이러면서 뭐 허위신고다, 뭐 담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파토가 났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시켜서 실거래가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부동산에서 최대로 많이 내는 과태료가 3천만 원이거든요. 그만큼 매긴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또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자세히 보시고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가입을 좀 시켜주십시오. 자,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뭐 30이 넘어갔고 가입 못하신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19세에서 29세까지 기존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29세였던 게 34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남자일 경우에는 이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35세, 6세 이렇게까지 되겠죠. 자,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뭐냐?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그리고 이 소득 공제 혜택 유지를 하면서 플러스된 청년을 위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 그리고 이 금리 이자를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기능, 소득 공제 기능, 그리고 또 3.3% 금리가 높죠. 요것이 다 포함되는 우대형 통장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19세부터 34세 만, 그리고 총 급여, 돈을 많이 버시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가입이 안 돼요. 총 급여는 3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 뭐 일 급여가 아닌 다른 걸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는 일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연말을 앞두고 내년인 2019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가지.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